높이 6.39m, 무게 37톤,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석 중 하나인 광개토대 왕능비. 이 비석에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학계를 100년 넘게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락 10년,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 외병이 신라성에 가득 차 있었으나 고구려군이 닥치자 외적이 물러갔다. 5만 대군, 고구려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파병해야 했을 만큼 당시 신라를 침공한 외의 세력은 거대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고구려가 신라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조금은 충격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4세기의 일본이 바다 건너 5만 대군을 상대할 만큼 강력한 통일국가였을까요? 만약 광개토대왕이 싸운 적이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역사책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고대국가 외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광개토대왕이 활약하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때 지구상에 일본이라는 국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건 그보다 훨씬 뒤인 7세기의 일이죠. 그렇다면 당시 기록에 나오는 외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역사서 한서 지리지는 외는 100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즉 당시의 외는 하나의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일본 규슈와 혼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소국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부족들이 갑자기 거대한 정규군을 조직해서 현해탄을 건너고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리고 당대 최강 고구려군과 맞붙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당시 일본 열도의 철기 문명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를 덮친 그 수만 명의 외병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우리는 지금의 국경선으로 과거를 봅니다.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딱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고속도로였습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일본의 규슈 지역, 이 두 곳은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이었습니다. 가야의 철이 규슈로 수출됐고 사람들은 수시로 바다를 건너 결혼하고 장사했습니다. 말도 서로 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학자는 비석에 적힌 외의 정체를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해상 세력으로 봅니다. 이들은 국적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무장 상인이자 해적이었고 때로는 돈을 받고 싸워주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즉 광개토대왕이 마주한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다국적 해상연합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해상 세력들을 움직인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해적들이 신라를 정복하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쟁 뒤에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백제일 가능성이 크죠. 당시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계속 패배하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절치부심하며 반고구려 연합을 만듭니다. 북쪽이 막히자 남쪽의 가야와 바다 건너 외를 끌어들인 거죠. 역사학계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백제가 전쟁을 기획하고 외를 용병으로 썼다. 당시 백제는 일본 열도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큰형님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백제는 기술과 문물을 주는 대가로 외의 호족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을 겁니다. 어쩌면 광개토대 왕능비에 적힌 외는 백제의 갑옷을 입고 백제 장군의 지위를 받는 백제의 외인부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들이 백제군이든 가야군이든 바다 건너온 놈들이든 퉁쳐서 왜구라고 비하해서 기록했을 테니까요. 서기 400년 결전의 날 고구려의 5만 기병은 신라 서라벌로 들이닥쳤습니다. 외병들은 고구려의 최정예 철갑기병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도망쳤습니다. 어디로요? 바다가 아니라 임나가라, 즉 금광가야의 종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본거지나 보급기지가 일본 열도가 아닌 바로 한반도 남부 가야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이 되었던 금광가야가 몰락해버렸죠. 이 전쟁은 한일전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패권국에 맞선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의 패배였던 겁니다. 광개토대 왕능비 속의 외, 우리는 오랫동안 그 글자 그대로 그것을 일본이라는 국가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진실은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국경이 없던 시대,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 세력이었고 백제라는 고대 왕국이 동원한 용병들이었으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물리친 것은 단순한 일본군이 아니라 당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